요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특히나 고령화다, 만성질환이다 하면서 그 중심에 1차 의료라는 키워드가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 한국의 1차 의료가 받은 아주 특별하고 좀 놀라운 진단서를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몸이 좀 안 좋다, 아프다 싶으면 어디부터 가시나요? 아마 대부분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이나 아니면 피부과, 이비인후과처럼 특정 과목 전문의를 바로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첫 번째 선택,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1차 의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차 의료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잖아요.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까지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봐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첫 관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늙어가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이 1차 의료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똑같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어려운 숙제를 과연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여러 나라들이 내놓은 처방전을 한번 쭉 들여다봤더니 이거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영국 같은 경우는 통합 의료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예 의료랑 사회복지 서비스를 묶어버리고요. 프랑스는 의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건강 커뮤니티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환자를 같이 돌봅니다. 또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라는 이름 아래에 의료부터 장기요양, 심지어 주거 문제까지 지역 단위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름은 다 제각각인데 가만히 보면 핵심은 딱 두 글자예요. 바로 연결 그리고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세계적인 흐름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제 의사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여러 전문가가 한 팀으로 움직이고요. 또 큰 병원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료를 몇 건 했냐 이런 양적인 것보다 치료의 질이 얼마나 좋았냐를 보고 보상하는 쪽으로 시스템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1차 의료가 너무 약해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내놓은 진단은요, 정말이지 아주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그 놀라운 진단의 시작이었어요. 세계보건기구, 바로 그 WHO가 한국을 고혈압 관리의 모범 사례로 콕 집어서 평가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모범 사례라니 정말 좀 의외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실제 수치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조절률이 무려 53%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혈압 환자 2명 중 1명 이상은 혈압 관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요, 50%도 안 되는 수많은 다른 선진국들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고혈압 하나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뇨병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적인 보건과학자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의 당뇨병 치료 접근성이나 성과를 보고 이거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성적들이 그냥 개별 질병 관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결과는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기대 수명, 그리고 아주 낮은 영유아 사망률이나 회피 가능 사망률 같은 지표들을 보세요. OECD 국가들하고 쫙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전반적인 건강 지표는 단연 최상위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잠깐만요. 결과가 이렇게나 좋은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의료 시스템이 위기다, 특히 1차 의료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의료 시스템, 그 구조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전문의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딱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장점은 아주 확실하죠. 내가 어디가 아프면 바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굉장히 빠르고 직접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반대로 한 명의 의사에게 내 평생의 건강을 쭉 이어서 관리받는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처럼 무조건 동네 일반인을 먼저 만나야만 전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지기 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그냥 내가 필요하면 내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그냥 자유롭게 최고의 전문의들을 골라서 찾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의 접근성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강력한 우리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할까? 이 보고서는요, 무작정 해외 사례를 따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한 아주 새로운 길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내놓는 처방의 핵심, 그 결론은 사실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무작정 남의 것을 따라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접근성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버리지 말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자, 첫째, 해외 제도를 그냥 통째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꼭 필요한 유용한 정책들만 쇼핑하듯이 쏙쏙 골라서 채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정부가 위에서부터 모든 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사그룹이나 커뮤니티가 스스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우리 동네 의원들의 만성질환 관리 능력과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찾아가는 바로 그 동네 의원.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전문의가 과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아주 힘주어서 그렇다고 바로 그것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